자, 오늘은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좀 재밌는 토픽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주제였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한마디로 뭘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 왜 굳이 그게 고민이냐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질문을 받곤 하죠, 가끔. 너는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거 얘기해봤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쭤봐 주셨으니까. 그럼 얘기를 할 때,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 이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백엔드에서 어떤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회사에 왜 필요하고, 얘기가 굉장히 장황해져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어르신분께서 저한테 다시 되묻죠. 뭐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너가 뭐 한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앞으로 이제 커리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인사이트가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추상적인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한번 우리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고 그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와 얽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일단 코드를 짭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토타이핑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장애 복구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설계 문서 같은 뭐 사용법 문서 같은 문서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회의입니다. 회의. 뭐 별의별 다양한 분들과 아주 굉장히 많이 회의를 하곤 해요. 뭐 이 정도 카테고리에서 한번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이라는 카테고리에 엮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코드 왜 짭니까? 코드. 어떤 비즈니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하고 싶은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존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새로운 코드를 집어 넣음으로 있어 이제 그 갖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가 코드를 짜죠. 그 다음에 한번 프로토타이핑 생각해 보죠. 프로토타이핑을 저희가 왜 합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하는 저희의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한번 작은 규모에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하곤 하죠. 그 다음에 장애 복구.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떤 장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죽었어요. 그 자체로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거를 진짜 소방수처럼 투입돼서 해결하는 게 장애 복구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서화 작업은 또 왜 하나요? 저희가 어떤 이미 풀어버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푼 과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문제를 풀어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같은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남에게 유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서화를 남기곤 하죠. 마지막으로 회의는 또 왜 하나요? 회의는 여러 사람이 어떤 같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견의 합의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곤 하죠. 이 정도까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저런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혹은 그런 문제 상황을 내가 찾아서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다라는 나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의 앞으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내 앞으로 커리어 진행에 더 도움이 되게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 더 좋은 개발자, 고급인 개발자, 뭐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개발자, 더 우수한 개발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몇 가지 범주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뭐 더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 커리어를 끌고 나가는 뭐 어프로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기술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언어,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거를 더
여러 종류를 알고 더 많이 알면은 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그리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풀어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의사소통, 협업 이런 관점인데 사실 개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생략되는 포인트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보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커리어를 이제 앞으로 진행시켜 나가면서 또 하나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나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 또 있냐? 바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그리고 협업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 축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발자가 이제 회사에서 성장해 나가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선 제일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그 문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도 사실 구체적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신입 개발자는 예를 들면은 문제가 주어졌고 솔루션이 어느 정도 많이 그려져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문제의 해결 전략이 일단은 조금 모호해집니다.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해결 방법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좋은지 나한테 알려줘. 혹은 문제는 있는데 해결은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네가 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나한테 말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일단 해결 전략 자체가 모호해지는 걸로 이제 커리어의 그런 진행이 시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 자체가 모호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여긴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 팀이랑 이 팀이랑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 자체가 모호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진행되면은 아예 문제 상황을 내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추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리드해서 집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리딩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커리어가 나아가겠죠. 그렇게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은 기술적인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로 이 영상을 찍어 봤고요. 또 곁다리로 가끔 그런 걸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적성에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혹은 제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면은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평소에 문제 해결에 재미를 보이고 두각을 드러내는가 그런 거에서 한번 이렇게 시그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좀 창의적으로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쪽으로 해결을 해내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지 혹은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를 좋아해 보였는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보였는지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집에 문고리가 빠져서 방문이 안 열리는 상황일 때 아이가 쓰레받기 같은 걸 가져와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열다든지 예시가 조금 억지스러울 수는 있겠는데 개발자가 하는 일이 정말 그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많은 부분은 기존에 해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답습해서 해결하고 그걸 약간 조합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의성을 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잘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인정받고 대접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주변에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였거나 문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성향이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적성이 좀 맞겠다라고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전국 세계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 그분들이 커리어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고 영상을 찍어 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니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